발견하는 방법. 첫 번째, 이야기 속에서 주제를 발견하는 방법이에요. 이야기 속에서. 자, 내 남자가 상담을 하러 왔다. 첫 번째, 우리가 상담을 하러 오면 뭘 물어보나요? 상담사가. 왜 안 왔지? 자, 그건 이제 처음 접수할 때 직원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고, 상담사가 왜 왔어요?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. 어디가 불편해서 왔는지, 네. 어떤 문제였는지. 우리가 이제 상담 과정에서 이제 그거 이제 처음에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. 어떤 이제 상담 과정에서는 회차별로 진행된다면 오늘은 지금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좀 다루고 싶으신가요?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. 오늘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싶으신가요? 한번 따라해볼까요? 오늘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싶으신가요? 오늘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싶으신가요?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코칭에서 오늘은 무엇을 배워보고 싶으신가요?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. 누구를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? 내 남자가 자기 자신을 만나게 만들 수 있게 해주잖아요. 그러면 그 순간 초점을 보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를 만나게 만들어내는 말입니다. 자, 이럴 때 이제 보통 내 남자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죠. 내 남자는 상담 과정에서 많이 좀 개선된 상태라면 예, 오늘은 저 이 부분이 좀 불편한데 이 부분 이 정도 나온다면 이 내 남자는 치유하기가 접근이 쉬워요.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는 반응이에요. 그 완치가 됐다 이 뜻이 아니고 상담 과정에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에요. 그 부정적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낼까요?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그거는 특별히 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. 하고 뭐 할까요? 단절 차단식이죠.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이 내 남자가 지금 이 부분에서 닫으려고 하는구나.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이제 문제를 우리는 발견하는 방법을 이야기 속에서 찾아내야 되잖아요. 그러면 결국 내 남자가 뭐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나요? 유도를.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거든.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이 내 남자는 말을 못했던 거예요. 오늘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싶으세요? 라고 자기 자신을 지금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거든. 심리적인 문제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상실이에요. 자기 상실이기 때문에 자기 지금 느낌을 모르고 자신의 무슨 문제인지를 지금 모른다 했잖아요.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유도해야 되나요? 그럼 그 당시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당신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면서 어떠한 느낌이 들었나요?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을 이 내 남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풀었다는 거예요. 앞에는 좀 더 막연한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. 자기를 상실한 내 남자이기 때문에. 근데 그 사건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그때 사건은 자기가 경험했거든. 근데 사건을 경험했을 때 당신은 어느 위치에 있었나요? 그때가 언제였죠? 그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? 그때 왜 당신은 이런 부분에 대처를 이렇게 했었나요? 그거 말고 다른 어떤 방법은 없었나요?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뭐를 해주라? 질문을 해주라. 그 질문을 통해서 내 남자가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상담사는 뭘 해야 되나요? 이야기 속에서 주제를 발견한다. 주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나요? 문제. 그 문제를 찾아낸다 이 말입니다. 다음 두 번째가 내 남자 스스로 제안하는 방법입니다. 내 남자 스스로. 자, 내 남자 스스로 제안하는 방법이 이 문제예요. 자, 오늘은 어떤 문제를 다루고 싶으세요? 라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. 질문했을 때 이 내 남자가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스토리로 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입을 꼭 닫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낌이 없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번 말을 끄집어내면 상담사는 1시간을 상담을 하면 상담사가 이야기하는 시간 5분도 안 돼요. 자기 이야기 계속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. 이제 이럴 때 우리는 그런 내 남자가 상담사가 오늘 어떤 주제를 다루고 싶으세요? 라고 했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쭉 끄집어낸다면 그 이야기를 경청하라 이 말입니다.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 속에서 뭐를 찾아내라? 주제를 찾아내라.
그리고 그 주제를 찾아내고 경청하고 주제를 찾아내고 그 주제에 대해서 뭐 해주라? 공감해주라. 공감해주라. 근데 상대가 이제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뭔가 딱 들어보면 핵심적으로 접근 안 들어가고 두리뭉실하게만 이야기하고 그냥 가볍게만 터치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. 쉽게 얘기해서 오늘 어떤 문제를 다루고 싶으세요? 라고 했는데 제가 남을 좀 의존하는 이런 습관이 있는데 의존하는 습관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습니다. 라고 했다면 그 이제 의존하는 습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이야기를 쭉 풀 때 문제는 뭐냐면 요 이야기에 대해서 경청을 잘 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? 경청을 하면서 그 순간 금방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의존한다고 했는데 어머니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머니에게 그런 의존하는 부분을 드러냈나요? 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그 내담자가 더 깊이 있게 자신을 만나고 그럼으로 해서 자기 안에 더 많은 것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의존하는데 엄마의 반응은 어땠나요? 그때 엄마의 반응이 긍정이었나요? 부정이었나요? 긍정이었다면 어떤 느낌이었고 부정이었다면 어떤 느낌이었나요?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상대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게 바로 내담자 스스로 제안하는 방법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내담자의 행동을 보고 관찰하는 방법이에요. 자, 상담 과정에서 여러분들 보면 내담자가 어떤 내담자는 어떤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이야기만 할 때만 되면 여기가 떨리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.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엄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만 여기 불안한 걸 탁 드러내고 있다면 그 행동을 보고 이 엄마와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로 발견할 수 있다.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눈빛이나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로 보고 이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는가를 발견해내는 것을 바로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. 자, 그 다음은 그림 도구를 활용해서 이 사람의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방법. 그림 도구라는 게 어떻게 있을까요? 그래서 뭐 그림 카드라든지 어떤 이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보여줌으로 해서 이 그림을 보여줄 때 이 내담자가 보이는 반응, 이 그림을 보여줄 때 나타내는 반응, 또는 역할 연기를 서로 시키면서 그 역할 연기에 대해서 이 내담자가 반응하는 이런 행동들을 보고 이 내담자가 어떠한 부분에 문제를 갖고 있는가. 우리는 그 문제를 발견해야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.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발견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쪽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써버리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지. 그 문제를 발견하면 그 문제를 내담자가 알아차릴 수 있게 하고 그 문제를 접촉하게 해서 그 문제를 뭐 할 수 있다? 해결할 수가 있다. 우리는 미해결된 과제가 뭔가요? 억압된 거거든. 회피한 거거든. 그것을 내가 직면하지 않고 그냥 묻어난 거거든.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행위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면 내 삶을. 여기 이제 주제 발견하는 방법입니다.